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N8N을 활용하여 개인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건데요. 텔레그램을 활용을 하여 트리거를 걸 거고요. 텔레그램과 소통을 하면 그 캘린더와 이메일을 읽어와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캘린더를 추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누르고요. 저는 음성으로 지시를 해볼 건데 오늘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커뮤니티 일정 관리라고 캘린더 추가해줘. 이렇게 보이스 메시지로 보냈고 텔레그램에서 음성을 읽은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연결되어 있는 툴을 확인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다시 답을 내어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커뮤니티 일정 관리라는 제목으로 캘린더 일정이 추가되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오늘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커뮤니티 일정 관리라는 제목의 캘린더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로도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제 캘린더를 보면요. 이렇게 커뮤니티 일정 관리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저는 테스트했던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 일정 관리라는 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캘린더와 이메일만 연결해 놨는데 MCP를 단다든가 아니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툴을 연결을 해서 내 진짜 개인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에이전트를 0에서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볼 건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AI 크리에이터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크리에이터 랩은 이제 N8N과 메이크 등의 자동화 도구를 다룬 그런 강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수익화를 이루기 위해서 갖춰두면 좋을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강의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재 멤버는 290명 정도 되고요. AI를 활용을 해서 수익화 혹은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커뮤니티를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도구는 N8N, M8N이라고도 불리는 자동화 툴인데요. 자동화 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우리가 명문화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도구를 의미를 합니다. 자동화 도구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피어라는 것도 있고 메이크닷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엔 N8N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런 추이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 N8N에는 AI 에이전트라는 모듈이 달려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익혀 놓으시면 AI를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노코드이기 때문에 코드 없이 우리가 원하는 업무 자동화 혹은 콘텐츠 발행 자동화 그런 것들을 구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왜 시작을 하냐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제일 연결하기가 간단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목소리로도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고 답변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는지를 정하는 건데 텔레그램 신호를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텔레그램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트리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텔레그램 이 계정을 연결하라라고 뜨는데요. 저는 미리 연결해 둔 것 말고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Create New Credential 이라고 클릭을 하면 이런 액세스 토큰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액세스 토큰은 여기 텔레그램 앱에 들어가서 여기 봇파더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갓파더를 조금 뭔가 오마주한 그런 느낌이죠. 봇파더라는 게 있는데 검색창에 봇이라고 치면 이제 파더가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면 뉴 봇이라고 있어요. 뉴 봇. 누르면 뭔가 봇 이름을 새롭게 낼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이름을 봇이라고 끝내주셔야 돼요. 저는 ACL 어시스턴트 데모 봇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제대로 적어도 뭔가 한번 오류가 뜨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적었을 때 동일하게 적었을 때 제대로 떴고요. 여기에 보시면 API라는 키가 있죠. 이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를 누르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뜨고요. 네,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텝을 누르고 저희는 이제 봇을 열 건데 여기 링크처럼 처리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새 봇이 이제 오픈될 겁니다.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연결이 됐고요. 자동으로 슬래시 스타트라는 게 뜨는데 그러면 방금 메시지가 하나 전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타트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니까 여기에 신호가 왔고요. 여기에 텍스트 스타트가 잘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으시면 테스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네,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뜨죠? 이렇게 텍스트 안녕하세요가 잘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는 추가를 할 건데요. 네, 어떤 거 추가를 할 거면 스위치를 넣을 거예요. 스위치를 왜 넣냐 하면 저희가 텍스트로도 넣을 수 있고 보이스로도 넣을 수 있게 두 가지를 바꿔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스위치는 약간 if문 그런 가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건문이라고 보셔도. 네, 저희가 세팅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가 안녕하세요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스트링에서 exist 이거를 하면요. 이 텍스트의 값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로 가겠다라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아웃풋 이름은 텍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보이스도 추가를 할 건데 지금은 보이스 메시지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보이스 메시지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해보고 어떤 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테스트를 누르고요. 여기서 보이스 꾹 누르면 보이스가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조금 뭔가 달라진 데이터 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보이스 값이 있다는 것을 이제 트리거로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보이스 값을 가져올 건데요. 이 가장 유니크한 이 파일 유니크 아이디 이 값이 있다는 것을 이제 트리거로 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이 여기 동일하게 스트링으로 있을 때는 보이스로 하겠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텍스트일 경우에는 위로 가고 보이스일 경우에는 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텔레그램에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방금 오디오 파일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get 누르시면 get 검색을 하시면 get러 파일이 있죠. 이제 파일을 갖고 오는 거고요. 여기 앞에 이제 앞선 노드를 다시 체크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일 아이디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이제 파일 아이디 이 파일 오디오 파일이 여기다 다운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운된 오디오 파일을 이제는 저희 다시 텍스트로 바꿔주는 걸 달아줄 거예요. 이건 오픈AI에서 텍스트로 전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해주는 이제 레코딩 파일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을 이 트랜스크라이브 모듈을 통해서 텍스트로 변경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오픈AI에는 이제 리밋이 있다고 하죠. 25메가가 넘으면 읽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긴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테스트 스텝을 하면 네,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네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여튼 안녕히 계세요라는 어떤 특정 한글 텍스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이시라면 이 오픈AI 계정 연결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Create New Credential을 누르시면 API 키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이 API 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platform.openai.com에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저희가 챗GPT를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실제로 경로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를 내고 쓰는 정액제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낸 만큼 돈을 내는 그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빌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충전했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레딧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추가를 하고 나면 이제 API 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API 키 아니면 여기에 API 키 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신 다음에 Create a New Secret Key를 누르시면요. 키를 생성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Secret Key를 생성하는 걸 누르면요. 이렇게 API 키가 생성이 되고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미리 한번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걸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이제 텍스트로 전사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에이전트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에이전트와 그냥 AI 모델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AI 에이전트 모델은 자기가 나름대로 한 번의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뒤에 달려오는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AI 에이전트의 처음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무엇을 달아야 되냐면 채팅 모델을 달아줄 겁니다. 이거는 LLM 모델 아무거나 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픈AI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AI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나온 4.1 모델을 전 사용하도록 하고요. 가장 빠르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은 모델이라서 전 4.1을 좀 요즘에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모델을 달아주면 이렇게 경고 표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요청을 할지를 추가를 할 건데, 뭔가 인풋이 잘못됐다라고 뜨잖아요. 이건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define below라고 해서요. 우리가 가져온 이 오픈AI가 읽어준 이 텍스트를 갖고 올 건데, 이게 json.tex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전 노드에 있는 텍스트라는 결과 값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인데, 이걸 핀을 해놓으면 이 데이터가 반복해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앞에 텍스트를 좀 더 뭔가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텍스트 것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이렇게 텍스트를 연결을 해놓으면 이거 되는지 한번 볼게요. 텍스트로 네, 이렇게 넣었을 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텍스트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오류가 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값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값이랑 형태가 다르잖아요. 여긴 json.text고 이건 json.message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하나에 추가를 할 겁니다. edit field라고 있어요. 아마 이거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edit field인데, 이건 저희가 여기 쓰였던 텍스트를 갖고 와서 이 string 값을 뭘로 바꿀 거냐 라고 했을 때,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값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값이 동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텍스트고, 아까 밑에 보이스로 왔던 것도 텍스트고, 그래서 앞전에 있던 노드에 json.text라는 이름으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edit field라는 걸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추가로 이제 여기 툴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결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캘린더를 연결해 볼 건데, 캘린더는 여기 보시면 추가하는 게 있고, 뭔가 캘린더 이벤트를 다 갖고 오는 게 있죠. 이 두 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안에 이거 추가를 할 거고요. 캘린더라고 검색하면 구글 캘린더 툴이 뜨거든요.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에 오퍼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먼저 이제 create를 하나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get many, 많이 갖고 가겠다, 여러 개 갖고 오겠다, 약간 그런 뜻이죠. 갖고 올 것이고요. 지금 이제 캘린더도 저는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는 연결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구글 캘린더는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추가를 하고 구글 로그인을 하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기능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봤을 때는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구글 크리덴셜 등의 그런 오아스 그런 연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 그건 제가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미리 연결해 놓은 계정이 있어요. 여기 이 계정을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리미트는 최대 50개의 이벤트를 갖고 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애프터 언제 이후에 값을 갖고 오겠다, 그리고 이 언제 이전까지의 값을 갖고 오겠다 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괄호 사이에 달러 표시 now 라고 해놓으면 지금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일주일 뒤의 시간까지 갖고 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 전 거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후까지의 일정을 갖고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일정을 갖고 오는 걸 먼저 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테스트 워크플로우 하고 이번 주 일정 요약해서 알려줘 라고 해볼게요. 제가 미리 넣어놓은 캘린더가 있는데 그 캘린더에 있는 값들을 갖고 올 거예요. 이걸 지워야 되나? 네,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물이 나왔죠. 결과물 보시면 이번 주 일정입니다. 5월 7일 이렇게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뭔가 있다고 하죠. 제가 이거 미리 넣어놓은 캘린더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일정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일정을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캘린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캘린더 툴에서 이번에는 이벤트 크리에이트를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이 캘린더 계정을 정한 다음에 여기 이 캘린더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부터 이제 언제까지 이거 1시간 정도 1시간의 일정을 정하겠다. 즉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빛나는 표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AI가 나름대로 자동으로 어느 일정을 그냥 추가를 해주거든요. 여기는 아마 1시간이 기본이었는데 30분만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from AI라는 함수가 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AI한테 물어보고 시작점을 알아서 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다 입력을 하고 정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런 N8에는 이런 걸 좀 편의성을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할 건데요.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 이제 그 캘린더에 추가를 할 때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목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목이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서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머리를 추가를 하시면 자동으로 그 캘린더 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 별표 같은 반짝이는 모양을 하면 이렇게 서머리라는 걸 알아서 지정을 해주고요. 이제 캘린더 추가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저녁 일정 추가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I가 읽고 저녁 일정 추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추가하지 않았네. 지금 여기에 이거 여기 시스템 메시지가 추가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명령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캘린더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네, 추가를 해보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아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LLM이 소통을 하고요.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이 캘린더를 갖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린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저녁 일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2시간으로 잡은 것은 저녁이기 때문에 알아서 2시간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30분이라고 하면 30분이라고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지메일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지메일 역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연결하는 방법은 네,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메일을 뭐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이번에 메일을 가져오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50개까지 갖고 온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이메일이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뭔가 딜리버리가 잘못되었다.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했었던 그 이메일인데요. 뭔가 이메일 주소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왔었던 그 실패 이메일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50개를 읽은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 될지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메시지 쏴주는 것도 여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send 메시지가 있거든요. send 텍스트 메시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 아이디를 치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갖고 왔던 챗 아이디가 여기 있어요. 챗 트리거 안에 있는 챗 밑에 있는 아이디 이걸 갖고 오면 되고요. 이 텍스트는 이제
여기 AI 에이전트의 아웃풋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것은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여기에 append NA-then attribution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해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 제일 밑에 이거 this 메시지는 이 n8n으로부터 보내졌다 라는 메시지가 붙는 건데, 이걸 끄면 붙지 않게끔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눌러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뜨는데 이제 밑에 내용은 없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결과물을 텔레그램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예쁘게 다시 조정을 하고, 이제 이메일 가져오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이메일을 추가를 할 건데요. 동일하게 여기서 이메일 샌드가 있죠. 오퍼레이션 샌드를 할 거고, 누구한테 보낼 거냐,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정할 건데, 이것 또한 여기에 반짝이는 걸 표시를 하면 이제 이메일을 to라는 것을 알아서 이 AI가 정해줄 겁니다. 이걸 할 거고, 서브젝트도 이제 알아서 정해달라고 할 거죠. 그리고 이메일 타입은 그냥 텍스트로 한다고 하고, 메시지도 그냥 알아서 정해달라고 할 겁니다. 웬만한 걸 알아서 정해달라고 하면 다 잘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찬가지로 이 append를, 이 attribution을 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건데,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제 메일이거든요. 으로 8시에 저녁 약속 초대 메시지를 보내줘. 초대 메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메일에도 갔다가 캘린더에도 갔다가 뭐 이것저것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캘린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캘린더도 한번 다시 볼게요. 저녁 약속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니긴 했죠. 근데 알아서 그냥 추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조금 더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롬프트를 좀 명확하게 쓰면 뭔가 추가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메일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저녁 약속 초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왔죠. 8시 저녁 약속 가지려고 한다. 참석 가능하시면 알려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 정도의 그 알아먹는 지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정을 잡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게 뭔가 리마인드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이제 저희가 텍스트로 받았는데, 텍스트 말고 오디오로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받냐면요. 여기에 추가를 할 건데, 오픈AI 모델을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오디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변에 나온 것을 이제 오디오 파일로 받는 거죠. 왜 이걸 받냐 하면 텔레그램으로도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냐 하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 자연스럽게 자동 올라가 있죠. 여기 TTS라고 하고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모델입니다. TTS1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어떤 거를 한글로 바꿀 거냐면 이걸 한글로 바꿀 건 거죠. 이 아웃풋 이것을 이렇게 한글로 바꿀 건데, 여기에 보시면 sian@김시현.com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오픈AI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에는 메시지 모델을 할 겁니다. 메시지 모델을 왜 하냐 하면, 이게 가끔씩 지금은 좀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마크다운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TTS 모델이 되게 이상한 발음으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교체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는 그냥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생성을 위한 요약이라는 이름이고, 내용을 요약해서 순수한 텍스트 스크립트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나 이런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다 빼달라고 할 거예요. 이제 가끔 하이퍼링크를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서머리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그럼 이 서머리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모델을 설정 안 했죠. 이 4.1, 이것도 4.1로 하겠습니다. 4.1 미니 모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고,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이 오디오 파일로 넘겨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여기 앞에 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한번 요약을 해준 이 콘텐츠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깔끔하게 AI가 읽어줄 법한 그런 텍스트가 완성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텍스트를 이제 오디오 파일로 바꾸는 것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에 다시 넣어줄 건데요. 파일을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 send on audio 파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앞에 있는 파일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챗 아이디, 아까 전에 봤었던 챗 아이디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너리 파일이거든요. 바이너리 파일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바이너리 파일의 이름은 이제 데이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데이터 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파일 네임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일 네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있는 챗 아이디를 넣고 뭐 .mp3 이렇게 할 건데, 이 mp3 파일을 그냥 만드는 것과 좀 다른 종류의 파일을 만드는 것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mp3 파일 추가가 됐고 여기 갔잖아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오늘 저녁 8시에 저녁 약속 초대 메일을 보냈고 캘린더에도 해당 일정이 네,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뭔가 아웃풋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리스판스 포맷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응답 포맷이 기본적으로는 mp3거든요. 근데 오프스로 지정을 하고 나면 오프스 파일로 변경이 되고, 이게 오프스 파일로 변경이 되면 조금 더 뭔가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오프스라고 추가를 하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프스 파일이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퀄라이저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도 사실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뭔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런 뭔가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저녁 약속 초대 메일을 보냈고 캘린더 네,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 목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 이제 엘로이 말고 에코도 있고 노바도 있고 이런데요. 에코로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네, 목소리를 추가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저녁 8시에 저녁 약속 초대 메일을 보냈고 네, 에코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좀 더 무서운 목소리, 비서로서 무서운 목소리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7시까지 커뮤니티 일정을 추가를 해주고 시현@김시현.com으로 초대 메일을 보내줘. 네, 이렇게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커뮤니티 일정이 캘린더에 추가되었다 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커뮤니티 일정이 캘린더에 추가되었고 초대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네, 딱 .com 이거를 좀 빼줬죠.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냐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내 일정도 넣어놔야 되고 실제로 겹치는 일정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AI가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AI 성능은 계속 좋아질 거고 비용은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알아두신다면 앞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비서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